네,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수업도 재미나게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1소단원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입니다. 오늘 학습 차시는 바로 6차시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면적과 모양을 살펴보기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업 목차를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 볼까요? 자, 첫 번째,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그리고 가장 작은 나라. 두 번째, 우리나라의 면적 알아보기. 그리고 세 번째, 세계 지도로 실제 영토의 면적을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러한 활동을 이번 시간에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4쪽을 살펴볼까요? 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일까요? 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교과서 24쪽과 25쪽을 살펴보면 이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네, 맞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17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나라는 바로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 있는 도시국가 바티칸 시국입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자, 러시아의 국기를 먼저 살펴보면 위에가 하얀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러시아 국기랑 프랑스 국기랑 좀 헷갈리니까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수도는 바로 모스크바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7억 982만 5천 헥타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세계 1위. 지금 단위가 좀 달라졌습니다. 제곱 킬로미터로 교과서에서는 나오는데 이 네이버 검색으로는 헥타르로 나오고 있네요. 자, 인구는 1억 4,593만 4,460명으로서 세계 9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GDP, 즉 국내 총생산이 되겠습니다. GNP는 국민 총생산인데 요즘에는 GDP, 즉 국내 총생산을 많이 비교하는 그러한 수치로 GDP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조 6,998억 7,657만 8,871달러로서 세계 11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뭐 기후나 종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뭐 역사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키백과에서는 이제 러시아 연방을 이제 동유럽과 북아시아에 걸쳐 있는 연방제 국가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국가로 북아시아 전체와 동유럽의 대부분에 11개의 시간대에 걸친 넓은 영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러시아의 민족은 동슬라브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용어는 러시아어이다. 그래서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라고 했는데 바로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를 주도하는 국가이며 지역은 구소련 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과 거의 일치한다. 러시아는 동양과 서양이 사이의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최대 종교는 러시아 정교회이며 그 외 여러 종교가 있다. 러시아는 아편 전쟁 시기에 청나라와 그 영국과의 전쟁이었죠. 청나라가 패배하자
1858년부터 1915년까지 여러 건의 중국에 불리한 조약을 체결하고 청으로부터 총 15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넘겨받았고 중국 북부 일부를 식민 지배한다. 이 중 일부 중에 4.7 제곱킬로미터 면적을 2015년 11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하였으며 즉 중국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면적은 4.7 제곱킬로미터가 줄었고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인해서 약 27,000 제곱킬로미터가 늘어 사실상 현재 면적은 1712만 4,442 제곱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가져왔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티칸 시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바티칸 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글 어스에서 바티칸 시국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자, 이 도시 국가입니다. 이 바티칸 시국에는 건물들이 많지도 않아요. 성 베드로 대성전, 그 다음에 사도궁, 시스티나 성당, 바티칸 사도 문서고, 바티칸 미술관, 비오 4세 별관, 그 다음에 바티칸 정원이 전부예요. 이 주위를 그러면 무슨 국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냐면 바로 이탈리아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체가 둘러싸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의 로마 도시가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도 그러한 축척으로 보면 이 부분이 바로 로마의 시인데 로마 시의 바로 일부분, 시내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뭐 도시들이 다 로마 시예요. 이탈리아 전체도 아니고 로마 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니까 이 바티칸 시티 혹은 바티칸 시국은 이러한 국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좀 생소하죠? 선생님도 생소한 것 같습니다. 자주 본 그러한 국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교황이 천주교에서 교황이 바뀔 때 이제 막 몇 시간씩 그 회의를 해서 교황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이런 교황청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이게 바티칸 시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언어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탈리아에서 이젠 독립국가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왜냐면 이 왕하고 이 교황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해요. 항상 싸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십자군 전쟁, 거의 몇백 년에 걸쳐서 싸운 그 십자군 전쟁도 결국에는 교황과 왕의 그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카톨릭, 천주교가 되겠죠. 그래서 화폐는 당연히 유로가 되겠습니다. 유럽 공동체인 EU, 유럽연합, 그래서 유로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위키백과로 한번 찾아보니까 중요한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륙국이자 도시국가이다. 그 다음에 바티칸 시는 바티칸 언덕과 언덕 북쪽의 바티칸 평원을 포함하며 0.44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약 900명 정도의 인구를 지녔으며 면적과 인구로 보아 매우 작은 독립국가이다. 그래서 인구도 9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월곡초등학교의 한 2배 정도? 2배도 안 되죠. 1.5배 정도의 그러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티칸 시국의 면적은 이젠 서울 노원구의 상계 5동의 면적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여의도 면적의 대략 6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반도 중부를 넓게 차지한 교황령이 있었으며 그 19세기 이탈리아 왕국에 강제 합병되었고 10년 후인 1870년에는 로마와 더불어 나머지 다른 지역도 모두 이탈리아에 합병되어 소멸했었다. 그렇지만 바티칸 시국은 이 교황령의 회복을 목표로 한 1929년 2월 11일 라테라노 조약의 체결로 독립을 성취하여 오늘에 이른다. 그래서 교황이 통치하는 일종의 신권 국가로 전 세계 카톨릭 교회의 총본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성직자나 수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바티칸 시국의 면적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 5동의 면적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니까 노원구의 그 지역을 왼쪽 그림은 나타낸 것입니다. 예, 왼쪽 그림이 노원구예요. 근데 노원구 중에서도 이 파란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바로 상계 5동 구역이거든요. 자, 이쪽에 당고개역, 그다음에 보람아파트가 있고 노원구청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친 부분보다도 더 작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티칸 시국의 면적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면적이 작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 24쪽에 있는 그 지문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는 영토의 면적과 모양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세계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보면 나라마다 영토의 면적과 모양이 서로 다르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그 교과서 24쪽하고 25쪽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큰 나라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1위 러시아, 그다음에 2위는 캐나다, 3위 미국, 그다음에 4위 중국, 그다음에 5위 브라질, 6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다음에 7위 인도, 8위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9위 카자흐스탄, 10위 알제리 순이라고 합니다. 자, 각 대륙별로 면적이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아시아에서는 러시아를 동유럽으로 포함시킨다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당연히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바로 알제리,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에서는 바로 캐나다가 가장 큰 나라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25쪽 우리나라의 영토의 면적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자, 교과서 24쪽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22만 제곱킬로미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8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순위도, 이 면적도 북한과 합친 한반도 면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말 한반도 면적에서 남한만 빼면 이 순위는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교과서 25쪽에 보면 우리나라 영토의 면적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세계에서 83번째로 넓다. 우리나라 영토의 면적과 비슷한 나라로는 아시아 대륙의 라오스와 남아메리카 대륙의 가이아나가 있다. 그래서 라오스 한번 선생님이 찾아봤습니다. 자, 라오스는 그 동쪽에는 베트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쪽에는 태국,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제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중국이 있고 또 북서쪽에는 미얀마,
버마라고 옛날에 했었는데 요즘에는 미얀마라고 하거든요. 이 미얀마랑 국경선을 또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의 나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이아나,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가이아나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수리남, 그리고 북쪽으로는 베네수엘라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이아나가 면적이 21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라오스는 24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면적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26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6쪽에는 세계 지도로 실제 영토의 면적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를 이렇게 평평하게 2D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게 적도는 면적이 비교적 정확해요. 비교적. 그렇지만 북반구나 이제 남반구의 극지방으로 갈수록, 즉 북극 쪽으로 갈거나 혹은 남극으로 갈수록 점점 면적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대륙이나 바다의 모양, 거리,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면적을 비교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나라별 영토 면적을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사이즈 잠시만요. 선생님이 까먹었습니다. 더 투루 사이즈 닷컴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가면 이젠 실제 면적을 비교할 수 있다고 해요. 잠시 후에 더 투루 사이즈 닷컴에 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26쪽 중간에 있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둥근 지구를 직사각형의 종이에 반듯하게 펼치면 적도 부근의 나라는 실제 면적에 가깝지만 고緯도로 갈수록 땅의 면적이 부풀려지고 형태도 실제와 달라진다. 세계 지도에서 영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영국이 좀 더 커 보이지만 실제 한반도의 면적은 영국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직접 더 투르 사이즈 닷컴에 가서 비교해 봤습니다. 비슷하죠. 뭐 아일랜드까지 포함하게 되면 영국이 더 클 것입니다. 근데 영국도 유나이티드 그러한 스테이츠로 여러 나라가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 이렇게 4개의 나라가 그 연합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영국만 따지면 우리 한반도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6쪽 맨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세계 지도에서 러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비교해보면 오스트레일리아가 러시아보다 훨씬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영토의 절반 정도로 크다라고 했어요. 물론 러시아 영토가 워낙 넓습니다. 그렇지만 오스트레일리아가 남반구 그 극지방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세계 지도로 보면 평면으로 보면 오스트레일리아가 작아 보이지만 이 더 투르 사이즈 닷컴에 가서 실제로 영토를 비교해 보면 러시아 영토의 절반 정도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더 투르 사이즈 닷컴에서 한번 비교해 보니까 한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도 러시아가 2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 같긴 해요. 예.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기 전에 한번 더투루사이즈닷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더투루사이즈닷컴에 들어가서 이게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영어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니까 AU로 시작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 부분을 클릭하고 이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올려주면 점점 면적이 커지죠. 예, 점점점 작아졌다가 이렇게 하니까 점점점 커져요. 예, 그러니까 면적이 어떤 그러한 왜곡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 이렇게 놔주면 이쪽 부분이 이제 러시아니까 예, 이렇게 놔주면 한 2배 정도는 그래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국가들, 예를 들어서 코리아라고 하면 예,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코리아가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거는 데모크래시라고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 남한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이거는 북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명목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인민주의 뭐 공화국 이렇게 하면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이렇게 표명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나타내면 대한민국의 어떤 남한만 나오죠. 예, 이렇게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마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한, 그 다음에 북한은 역시 코리아라고 치면 그 위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리퍼블릭, 코리아, 데모크래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2개를 합쳐야지 한반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비교할 때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2개 다 끄집어 왔어요. 한 개만 끄집어 온 게 아니라 영국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개를 갖고 와서 비교해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는 국가들 한번 실제로 면적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면적과 모양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세계 여러 나라의 면적과 모양을 살펴보는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나요. 안녕.